요 안에 내용이, 지금 요 부분에, 특히 이제 104개송과 103개송하고, 105개송,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아주, 그냥, 한 번 듣고 읽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은 사실 아니에요. 이해만, 한다라는 것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이게 이제 실제 체험되어져서 이제, 정독되어진다는 것은 또 말할 것 없이 이제 그건 어려운 건데,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보고,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내가, 정진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내용들을 이렇게 잘,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으로 집중해서, 이렇게 마음을 착 가라앉혀서, 이렇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앞에 보면 신류론자의 반론이 또 있죠, 그죠? 그렇더라도 실제로 5가지 의식, 전오식 끝났죠, 그죠? 전오식이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또 촉식, 이렇게 해서 5가지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오식은 의식의 앞에 일어나는 감각기관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의식이라고 해서 전오식 그렇게 얘기해요. 5가지 식이라고 해서 5가지 전오식으로 색성향 미촉의 5가지 감각 대상을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 앞에 얘기에 대한 반론이에요. 반론인데 그 앞에 얘기는 그럼 우리 중간학파 그걸 보면 지금 5가지 전오식은 이미 감각 대상을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온 연은 어디에 있냐면 그 앞에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의식인 심식은 몸도 아니고 몸이 아닌 것도 아닌 어떤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단 말이죠. 따로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섞이지도 않으며 따로 존재하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분리될 것도 없는 것이다. 요 이제 앞 개송에서 얘기했습니다. 더불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미세한 양도 아니다. 양으로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의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 요 얘기를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언뜻 그냥 얘기할 때, 무하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무하다. 그러니까, 법에, 앞에 얘기할 때, 인아가 있었고, 법아가 있었죠. 그죠? 인아는 몸뚱아리에 어떤 고정된 변치 않는 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했고, 그리고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들 의식 속에 무슨 영혼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이렇게 변치 않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법념처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의식들 일어나는 것도 의식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변치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법무화라 그래요. 법에 우리 법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의식 세계, 의식으로서 일으키는 이 세계에서도 전혀
고정불변으로 되어 있는 법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고정불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의식의 존재에 관한 것도 이제 요 지금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래 놓고 이건 아주 자꾸 조금 미세하게 자세하게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의식인 우리 심식 있죠, 그죠? 우리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마음이라고 이렇게 통칭적으로 쓰긴 하지만은도 요거 식이라고 이제 많이 써. 식 아르말이 알아챈다, 내가 느끼고 안다라는 뜻으로 이제 식이라는 것을 쓰는데 이건 이제 식은 몸은 아니죠, 그죠? 몸뚱아리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이 일어났다 그럴 때는 이게 무슨 몸뚱아리라 이게 육신적 그 색으로 이루어진 이 몸,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이 일어난 생각 그것이 무슨 형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형체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아는 것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아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몸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 아닌 것도 아니다. 몸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몸이냐 그러면 몸도 아니고 몸 아니냐 그러면 그건 우리 의식 세계로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은 아니긴 한데 의식으로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채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알아채고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우면 덥다라고 알아채고 있고 추우면 춥다라고 알아채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알아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물리학자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주 이제 양자물리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 분석 밀입자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분석을 다 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에너지 상태로 들어가 버려. 이게 물질이라는 게 최소 단위로. 그럼 에너지 상태가 이게 물질이냐? 그렇게 하면 물질은 아니야. 그 물질 아니냐? 근데 물질 분석하니까 나갔으니까 또 아닌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개콘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상당히 물리학적으로 상당히 그냥 이제 웃기는 얘기라고 이제 하는 얘기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 심식이라는 것은 분명히 몸뚱아리가 있어서 이게 뭐 형체가 드러나가는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몸이 아니야 그러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외부 경계와 몸이라고 할 때 우리 감각기관을 얘기합니다. 감각기관과 그 감각기관은 또 몸이라는 것을 의지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각기관과 그 다음에 외부의 대경과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의식체계일 뿐이지 서로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갖다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실제 존재가 아닌 거라 이게. 아시겠어요? 머리 잘 굴려봐. 머리가 떼굴떼굴 좀 굴러가야 돼. 예.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안 변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서로 의지해서 이걸 의지해서 요게 일어나고 요걸 의지해서 요게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 핸드폰 소리가 나니까 내가 핸드폰 소리 나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핸드폰 소리를 의지해서 내가 이게 일어난 것이지 핸드폰 소리가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러면 핸드폰 소리가 설사 있었다 손 치더라도 내 귀가 없었으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감각기관이 없었다 그러면 이건 또 안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소리를 듣는 감각기관과 그 핸드폰 소리가 있었어도 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의견, 내라는 것이 없어서는 또 못 듣는다고. 그래서 그게 일어나서 아 그렇구나라고 내가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아르말이라고 해요. 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는 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소리가 따로 존재했느냐면 지금 핸드폰 꺼버리니까 사라졌죠. 그러면 실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전기 배터리하고 뭐 이제 이러저런 소리 그 뭐 벨 기구하고
또는 칩하고 뭐 여러 가지 인연이 져서 그것도 누가 또 전화를 걸고 했으니까 이게 삐리리리 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가만 보면 전부 다 인연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또 나오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또 어때요? 또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또 이제 식이 작동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하는 작동이지 어느 하나가 고정되어 있는 건 없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느 하나가 고정되어 있는 줄 알아. 그 착각을 벨 소리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줄 알아. 그리고 우리 생각도 뭔가 하나 의식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변치 않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까지 살피면 그래도 대단한 거고 그것도 못 살피고 뭐냐면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야. 고정되어 있으면 왜 아들은 군대 가가지고 또 안 보이고 남편은 술 먹고 또 뭐 며칠 안 들어와 버리고 뭐 그렇게 되는다 이 말이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것도 그냥 출렁출렁 하는 거야 이게 인연 따라서. 돈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돈이 뭐 들락들락 있다가 없다 뭐 없으면 거지고 뭐 있으면 부자고 뭐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그죠? 고정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머리카락을 뭐 가발로 고정시켜놔도 고정 안 돼 있어. 그냥 다 빠져 자꾸. 다 빠져. 그러니까 고정 불변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이죠. 없으니까 그걸 뒤집어서 인연 따라서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고정 불변된 게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그런 얘기가 성립되죠, 그죠? 그럼 실체가 없다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성립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실제 존재라는 말 자체를 갖다 좀 이제 여기에서 실제 존재라는 것은 변치 않고 고정되어져서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맨날 바뀌고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도 따져놓고 보면 여러분이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도 한 번도 안 변한 마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맨날 너무 뒤죽박죽 바뀌어서 와서 그게 탈이죠, 그죠? 그래서 한 번도 안 바뀐 마음이 사실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리심이라는 것도 이제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 보리심을 내는 것도 그게 고정불변된 마음이 아니라니까. 내가 안 내면 그거 없어. 그러면 없다 그러면 좀 또 없다 그러면 안 내버리면 다시는 없어져 버리잖아. 어쨌든 간에 안 내면 내 안에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불교인들이 착각하기를 불성은 뭐 영원히 있어서 뭐 보리심은 절대 변치 않아서 그런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것도 다 변하는 거라고. 그게 안 변하고 있으면 그러면 뭐 왜 기독교인이 되고 왜 그렇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건 내가 일으킨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일으킨다는 것은 안 일어나 있기 때문에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 있으면 왜 일으켜? 안 일어나 있다는 얘기는 그게 변한다는 얘기야. 그것도 그죠? 그럼 변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보리심이라는 것도 내가 보리심을 내서 부처님 되겠다 하면 그건 그렇게 돼 나갈 거고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변치 않는 것이라 그러면 안 하겠다 그래도 되고 되겠다 그래도 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기독교 원리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제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불변이라 그러면 여러분 노래 걸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믿을 필요도 없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제해 줄 거 아니야. 그럼 변치 않는 것이니까. 노력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그것도 변하는 것이다. 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그 문제예요. 사람들도 다 늙어가잖아요. 그죠? 늙는 것도 변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늙을 것인가 그 얘기라고. 어떻게 늙을 것인가. 그 어떻게 늙을 것인가 그 얘기인데 허망하게도 뭐 자식 애들 쪽 다 키워놓으니까 그것들 쏙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그냥 나는 다 늙었고 돈은 하나도 없고 아이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거나 그냥 또 뭐 젊어서 그냥 술을 엉망으로 먹고 맨날 그냥
몸이 다 버근버근 해가지고, 그냥 풍이 와가지고, 뭐, 한쪽 다리를, 팔을 못 움직이고, 밥도 못 해먹고, 그냥 맨날 쫄쫄 울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될 거냐. 그래도 늙음아까지 그래도 몸을 깨끗하게, 내수발을 해가면서, 뭐, 이렇게 살라고 좀 부단히 노력해야 될 건가. 근데 뭐, 생각은 늙어 죽을 때까지 나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개판으로 살면 그렇게 절대 안 돼. 그 인과가 있잖아. 술을 40년 먹으면 40년 먹은 인과가 그대로 다 나오거든. 그럼 절대 몸이 건강한 뭐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거. 어디가 어긋나도 어긋났을 거 아니야. 간이 어긋났든지, 뭐, 뇌가 어긋났든지, 무슨 뭐, 위가 어긋났든지, 응? 어긋났을 거 아니야. 그만큼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때는 이제 가가지고 버건버건 해서, 지가 젊었을 때 한 40년 먹었다, 그러면 40년 먹은 거 그대로 이제 또 몸이 그게 흔적이 다 남아서 그렇게 작동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걸 어느 누가 그걸 갖다 바꿔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걸 그렇게 해온 그 업의 까르마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는 누구도 못 바꿔주는 거야, 그걸. 자기 스스로가 그 해온 것을 받으면서 그걸 갖다 이제 변화시키는 방법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이제 지각하고, 그걸 우리는 우리가 정기라 그래요. 바로 알아차리고, 그걸 갖다 내가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 왜 이제 왔어, 저걸 또 빠져가지고. 지금 애들도 손주 다 컸잖아. 예? 뭐라고? 그냥 넘어가시라요. 오늘도 봉사하고 왔습니다. 지금. 아, 그냥 책을 그냥 넘기라고? 너도 안 온 거 아니야? 예? 너도 온 거 아니야? 앞에 깨가라고. 참기름 때문에 말을 못 하겠네. 예? 뭐라고? 내물에 약하다고? 그래도 아니 봉사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뽑혀 놓잖아. 한 번 나오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2시간이잖아. 일주일에 2시간은 빼라고 꼭. 예? 누가 순숙이가? 예? 윤숙이가 순숙이가? 큰딸이? 큰딸이 예수욕도 안 가고 봉사일을 하고 간일하냐 그냥 나아지라고. 아이고 큰딸이 또 딸 역할 톡톡히 했다. 오늘도 수박 도대기 다 사다 지금 한대 딱 열려놓고 일단 수업 비전들. 예, 그거는 그거고 공부는 공부예요. 수박 가지고 먹으면 안 돼. 아까 뇌물에 약하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몸도 아니고 몸 아닌 것도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그러지 그죠? 따로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섞이지도 않으며 따로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분리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섞이고 분리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요렇게 봅시다. 우리가 이제 식을 이렇게 내가 이거 알았다. 그 지독스님 말 듣고 알았다. 그게 우리 몸뚱아리 이거 섞입니까? 안 섞이잖아요. 또 그렇다고 안 섞이니까 요걸 분리해놓고 보자 그러면 몸하고 분리해버리면 이게 또 몸하고 분리해버리면 이거는 시체고 요거는 생각인데 두 개가 시체하고 생각이 그럼 같이 존재할 수 있는 애 없어. 이건 썩어버리고 이건 날아가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방식이 그렇다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
내가 남편하고 둘이서 헤어지면서 내가 네 아니면 못 살아. 사실은 못 살아. 부인이 아닌데 그날부터는. 헤어짐과 동시에 그 사람은 부인이 아니야. 가부지. 날아가버려. 부인이라는 것은 훅 날아가버려. 왜냐하면 남편을 만난과 동시에 생긴 이름이기 때문에. 그죠? 그 날아가버려. 근데 이제 아무리 날아가려고 해도 잘 안 날아가는 게 이제 그게 천륜이라 그래서 유교에서는 그래. 부모와 자식 간은 뛰자 그래도 낳아놓은 걸 어떻게 뛸 거예요?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끊어진 것이 돼 있지만도 그래도 또 네가 낳은 것은 유전자가 50% 딱 들어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어쨌든 그러니까 분리하려고 그래도 분리되어지지도 않고 그죠? 분리되어져서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관계냐면 그게 식과 이게 외부 경계와 그 다음에 나의 감각지향이라는 것은 따로 분리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따로 좀 분리되어진 게 같이 느껴져요. 그죠? 식은 따로 있고, 눈은 따로, 감각기관은 따로 있고, 대상은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 다 분리해놓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게 있느냐, 식이 일어나는 게 있느냐,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할 때, 그건 인연 따라서 서로 관계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관계가 사라지면 그건 또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속성을, 그런 성질 자체를 갖다가 공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성질 자체를. 그래서 더불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미세한 미량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걸 누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냥 식이라는 것은 미세한 무슨 에너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미세한 미량이 뭐가 있지 않느냐. 요렇게 얘기를 한 것 같지만도 따로 분리시켜서 뭐가 미세한 양이 따로 그것만 미세하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 뭐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건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미량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인간 세계도 이게 인간의 업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수 있는 거라고요. 인간계도 그럼 주라기 시대, 공룡 시대도 뭐 일어났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그죠? 세계도 전부 다 생멸을 하는 게 그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주도 생멸하는 방식이 성주계는 그런 방식이고. 사람의 의식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도 항상 생각이 뭐냐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됐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뭔가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사라져버렸을 때도, 나는 뭔가 있을 것이다.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없으면 좀 허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허망한 거야, 그게. 그래서 그러므로 마음의 의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유정 중생은,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그 의식이라고 하는 이게 따로 뭐가 존재해서 변치 않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이건 없다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서 자꾸 뭐라 그러냐면 이게 마음은 영원하고 마음을 찾으면 그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해서 한다고. 개떡도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사카리 안 들어간 개떡 아니야? 내가 모르지. 옛날에는 설탕이 없었댄다. 설탕이 없고 이제 사카리라는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사카리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단맛만 나. 그게 원래 석탄에서 뽑아낸 거야. 석탄, 그러니까 결국 화석 연료에서 뽑아낸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게 하해가지고 마른 목골로 딱 됐어, 이렇게. 그래, 하나를 입에 넣으면 달짝지거.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건데, 맛만 달아. 그래가지고 그걸, 옛날에는 그냥, 맹물 먹고 그러니까 사카리 좀 타서 먹자. 그래가지고 휘져가지고 후루룩 마시고 이제, 그랬던 건데, 근데 이제, 떡도 이제, 쌀을 가지고 떡을 하면 그게 이제
찰떡, 무슨 흰떡, 가래떡 이렇게 되는데, 그걸 쌀로 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밀로 가지고 그것도 밀가루를 하고 밀개떡이 돼. 그지?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그 반죽을 해가지고 그냥 밥 위에 이렇게 얹어 나오면 그게 그냥 개떡이라. 근데 그거는 쌀로 가지고 것은 참떡이고 밀가루 가지고 것은 개떡인데 개떡 가운데 정말 개떡은 개떡 가운데 개떡 중에 개떡은 무슨 개떡이냐면 밀가루 말고 밀껍데기, 밀기울이라 그래요. 밀기울 개떡이야. 그죠? 그러니까 밀을 돼지가 안 먹어요? 이거지. 저런 소리 해서 하면 어디 공주 가야 돼. 아하, 먹을 게 없어. 술찌개미를 먹고 애를 가졌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도갓집 술찌개미를 먹고 해가지고 애가 그냥 기형이 되고, 자기 엄마가 머리가 다 빠지고,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 그래도 밀기울 개떡 먹으면 그래도 배 안 곪고, 요즘에는 밀기울 개떡이 이게 아주 웰빙 식품이야. 내때 딱딱 갈아서 굵은 막걸리라는 게 그건 더 맛있어요. 아, 그거는 맛있는데, 왜냐면, 방앗간에 가서 찌우면 밀가루는 싹 다 빠져버리고, 밀 껍데기만 남거든. 그건 누룩 디디는 거야, 그거 가지고. 누룩 디디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래도 밀가루를 조금 섞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찹찹찹한데, 그것도 사카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요렇게 찐 거야. 그러면 그게 니 맛 내 맛도 아니야. 니 맛 내 맛도 아닌 거 꾸적꾸적 씹고 앉았으면 그거 참 진짜. 그래서 떡 중에 제일 맛없는 떡이에요.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이야 그게. 그래서 법문할 때 외도 법문을 하면 그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 같다 그 말이야. 딴 소리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영감님이 술 먹고 들어와서 깽판 지으면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 같잖아. 돈도 안 벌어다 주고 그러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갖다 여러분이 아주 맹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의식이 따로 존재하고 그걸 통해서 보고 여태까지 이제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증명을 해왔잖아요. 논리적으로 하나 객파를 해왔잖아요. 그죠? 근데 의식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고 또 내가 대상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고 또 내가 감각자라는 게 따로 존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대상과 지금 감각기관과 내가 일으키고 저거구나 하고 하는 그게 전부 다 일치선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람은 거기에다가 이제 아집과 법집 때문에 집착 때문에 굴절과 왜곡을 시켜서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도 그게 오래 한 습관이 들어가지고 전혀 그걸 갖다 이제 제대로 보는 상황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 지 중심으로 봐버려. 그럼 이를테면 물은 좋은 것, 나쁜 것. 물이 좋은 것, 나쁜 게 없죠, 그죠? 물 자체가 도덕적으로 좋은 물이 있고 도덕적으로 나쁜 물이 있어요? 악한 물이 있고 선한 물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지 기준이라고. 그래서 자기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집착한 습관되어진 것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이제 분노심도 일으키고 또 자기가 좋다, 자기의 좋다는 것은 탐착심을 일으키고 그래서 고통을 이제 사실대로 보지 않고 자꾸 고통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결국 고통도 자기가 만들어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고통을 자기가 만들어낸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는 결국 행복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라는 것도 딱 이런 것이 고통이야 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이 고통이겠어요? 행복이겠어요? 이제 아예 대답도 못했네. 응? 돈 많은 게 고통이겠어요? 행복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 그게 그러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고통이냐? 그건 아니라 그건 대상일 뿐이라고. 그걸 보고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 어떤 것이냐라는 문제지 이게.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 어떤 것이냐라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유식 같은 것은 일체 유심조라는 얘기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다 뭐 마음이 만들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행과 불행을 인식하는 핵심은 이건 나이고 나의 핵심은 마음이다라는 얘기지, 그치? 핵심인데 그 핵심이 있어서 핵심이 아니고 그거가 씨앗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 씨앗도 우리가 그 영원불변한 씨앗 같으면 심어놔도 그게 um이 안 나오잖아요. 영원불변한데 어떻게 변하지 않는데 um이 어떻게 나와? 씨앗 자체도 전부 다 변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변하는 것이라야 다음에 또 결과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처음부터 본래 자성이 열반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열반 상태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들 집착 때문에 착각이 일어나 버려서 그런 거죠. 사실은 실제로 그대로가 열반 상태이다 그런 얘기예요. 열반 상태인데 그럼 우리는 그걸 왜 모르느냐? 우리는 집착되어진 것 때문에 없는 것과 실체가 없는 것을 갖다 있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그걸 있어줘야 되는 대상으로 욕심하거나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하거나 그래서 전부 다 굴절과 왜곡과 그걸 갖다 일러서 전도몽상 뒤집어진 생각을 전부 다 거꾸로 된 생각을 하고 산다. 나 그런 얘기 했죠. 요게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응? 이게 지금 무슨 색깔이 판이? 무슨 색깔인지도 몰라? 그래서 범벅이 돼버렸어. 지금 너 예민해지라고 했는데 범벅이 돼버렸어.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으로 보이죠, 그죠?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이게 자체가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은 아니죠, 그죠? 왜 아니냐면 그것은 내가 빛이라는 게 이게 부딪혀서 튀겨나온 반사돼서 나온 것을 그 입자를 내 눈으로 보면서 내가 느낀 거죠, 그죠? 그럼 이거 자체를 갖다가 빛을 통해서 보니까 하얀 색깔로 보인다 그런 얘기지. 하얀 색깔은 아니라고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가시광선으로 그렇게 보인다 그런 얘기지. 그럼 이거 자체가 하얀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얗다라고 보는 고 인식의 개념적 허구가 거기 있다고요. 개념적 허구가 거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하얀 것이냐? 그럼 우리가 이제 하얀 것이냐 아닌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 자, 우리는 가시광선을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을 사라지게 했을 때는 이거 자체는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우리는 감각경을 다른 걸로 느껴봅시다.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하얀 건지 뭔지 모르죠, 그죠? 그러면 감각경으로 느끼는 데 따라서 다 이거 자체를 느끼는 게 다르다고 말해요. 촉감으로 느끼면 다르고, 냄새로 맡으면 또 다르고, 이걸 소리를 들으면 또 다르고, 그죠?
혓바닥으로 그 맛의 속감을 느끼면 또 다르고, 그러면 이거는 하얀 것이야 라고 감각기관이 다른 것들만 가지고서도 이미 다른 느낌들로 전부 다 받아들인다고요. 우리가 그것도 아주 좁은 의미에서 이 물건을 바라볼 때 눈이라는 것을 통해서 빛을 반사시켜서 보니까 하얀 색깔로 보이더라 그런 얘기지. 그게 고정불변한 하얀 색깔이냐고 그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좀 어렵죠, 그죠? 네? 좀 어렵지? 안 어려운가 봐. 나만 어려운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일들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을 갖다 사실대로 보고 듣고 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냥 우리 감각기관 떨려진 거 하고요. 습관적으로 개념 지어진 습하고 이게 합해져서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사실 그대로를 본다는 것이 이제 어려운 일이다. 그냥 요거는 이제 그런 아집과 편견들이 다 깨진 상태라야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일체 종지를 이뤘다는 얘기는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까 이제 실유론자 얘기를 먼저 읽었잖아요. 그렇더라도 말이야. 그렇더라도 실제로 전오식으로 대경이 되는 색성한 미촉법을 갖다가 그 감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눈으로서 빛도 보고 코로서 냄새도 맡고 뭐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 이제 밑에 보세요. 인식 대상이 이전에 의식이 생겼다면, 그 의식은 무엇을 보고 생긴 것인가? 의식과 인식 대상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그 의식은 무엇을 보고 생긴 것일까? 자, 만약에, 요게 있어요. 요게 이렇게 있으면, 요게 생기기 전에, 요런 대상이 생기기 전에, 이 안에 의식이 먼저 생겼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요 얘기를 한다고요. 뭐냐,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제 뭐는, 샹키 학파나 이런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한다고. 뭐냐? 의식이 본래부터 있었지 않느냐, 그지? 이 우리 아트만이라는 게 본래부터 있었고, 이게 다섯 감각기관을 통해서 전부 다 나가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는 요놈이 있다. 그래서 마리시 같은 사람도 진아가, 진짜 나라는 놈이 이게 있는데, 이 놈이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비판을 해보자. 만약에 이 세상에 인식할 수 있는 이 대상이 이전에 그런 뭐 아트만이나 인식할 수 있는 그 인식이 생겼다 그러면 이 생긴 인식은 뭘 대상으로 해서 일어난 의식이냐 그 얘기예요. 인식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네들은 쌍키학파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그렇게 인식으로 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 저 범천 브라만에서 요만한 게 하나 요만한 주먹덩어리만 하나 떨어져 내려가지고 아트만이라는 게 떨어져 내려와가지고 그 본래부터 있던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쉽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냥 하나님 만들었다니까. 어떻게? 흙으로 그냥 쭝득쭝득 해가지고 영혼을 훅 불어넣으니까 일어났다. 그래서 오로지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오로지 한 분 독생자를 내려보낸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근데 예수님도 뭐 반은 하나님, 그렇게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반은 하나님이 만든 거고 반은 마리아가 만든 거지, 그지? 예? 그럼 완전히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아담과 이브는 이렇게 했으면, 그것도 다 만들었다. 그것도 흙이란 재료가 있었잖아. 그것도 흙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뭐 다 만들었구나. 이거 본래부터 있었다.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는 전혀 이게 얘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거든. 그냥 본래부터 있었다. 어떻게 있었냐? 있었다니까. 있는 게 있었다는데 뭐 어쩌겠냐. 이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대답이 이제 안 되는 대답이구나. 불교는 그걸 이제 용납을 안 해요. 어떻게 있었냐? 어떻게 있은 게 없다고 사실은. 그것부터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어떻게 작동하냐? 불변인데 어떻게 작동? 그러니까 우선 그 논리가 틀렸잖아요. 아토만이 떨어져 내려왔다. 불변인데 어떻게 떨어져 내려왔느냐? 변치 않는 것인데. 이것도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겠지. 그러니까 대상 이전에 인식이 생겨났다 그러면 이 인식은 뭘 대상으로서 일어난 것이냐? 그 대상 이전에 일어나 버렸다 우리가. 그럼 본래 그런 뭐 대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푹 일어나 버린 거야. 절대적인 것이야. 이렇게 이제 그냥 앞뒤 논리 다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렇게 고집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 고집이라고. 그러니까 인식 대상 이전에 의식이 생겼다면 그 의식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생긴 것이냐. 인식과 대상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그 얘기야. 그렇게 이제 우리 얘기하면 그럼 인식과 대상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동시에 발생해도 동시에 발생했는데 발생한 게 만약에 대상이랑 인식이가 동시에 뽀고 올랐단 말이에요. 동시에 올랐으면 이게 대상과 인식 이 자체도 같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생길 때 같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체적으로 올라버린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걸 보고 여기 생겼다 이렇게 되면 뭐 이게 될지 모르는데 같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걸 보고 생길 여유가 없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라. 같이 올랐다라는 말도 맞지 않고 대상 이전에 인식이 생겼다라는 얘기도 고로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동시성이라고 했을 때는, 동시성이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할 때는, 동시일 때는 같이 올라온 것은요, 두 개가 돼가 올라오지는 않아요. 동시성이라고 할 때는 동시라는 것은 같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식과 대상이 동시다 그럴 때는 대상과 의식이 분리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해되나요? 눈만 끔뻑끔뻑 하나요? 자, 시간이 째깍째깍 이렇게 흘러가요. 시간이.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점점 이렇게 찍어봅시다. 이렇게 흘러가지고 있죠. 이 점이 쭉 이어지면 선이 되죠, 그죠? 선이 될 때는 이 공간이 생긴 거예요, 벌써.
시간의 흐름과 공간이라서 같은 개념이에요. 따라서 시간과 동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같은 거예요, 그게. 동시라 그럴 때는 같은 거예요. 동시가, 만약에, 대상과 내가 이게 동시에 꼭 일어났다 그러면 대상과 인식이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분리가 안 돼요, 그럼.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이 그런다고. 내가 화가 팍 났어. 확 났는데 팍 화가 난 그게 화난 거하고 나하고 분리시킬 수 있냐면 분리를 못 시켜요. 그죠? 그게 동시성일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나는 따라오고 화가 났구만. 그럼 그게 안 된다고요. 누가 화났어요? 지가 화났다고요. 그럼 화가 나서 에너지가 작동하면서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바로 이제 시간과 공간이 확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이 사실은 벌어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보는 대상과, 인식이 동시성이라 할 때는, 그건 동시성일 때는 되지도 않는 것이다. 그것도 틀린. 이게 뭐냐면, 요걸 설명할 때 상의 상존 그래요. 모든 것은 인식하는 주체는 바깥 대상과 기관을 통해서 대상과 감각기관을 의지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첫자를 많이 써요. 십념처, 첫자를 많이 써요. 근데 의지에서 일어나고 의지에서 사라진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항상 여기 지금 이제 그 실유론자들은 뭐를 끌고 있느냐면, 이건 뭔가 하나가 그대로, 변치 않는 것이 있고, 자꾸 있는 가운데 뭘 하려니까, 이게 자꾸 이제 논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이제, 모든 것은 연기에서 일어난다. 이연기면을 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는 복잡해질 일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공성을 갖다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성이죠. 그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성이고, 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굉장히 어려워. 자, 반대로 인식 대상 이후에 의식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의 의식은 대상도 없이 무엇에서 생긴 것인가? 이와 같이 모든 현상은 생멸하는 것도 아니며, 실제 발생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식 하는 대상이 생긴 뒤에 의식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때의 의식은, 대상도 없이 무엇에서 생긴 것인가? 글을 안에 잘 보세요. 이와 같이 모든 현상은 생멸하는 것도 아니며, 실제 발생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 요 밑에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봅시다. 반대로 인식 대상이 생긴 이후에 그것을 인식하는 의식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미 다른 의식이 인식한 대상을 또 인식한다는 말인데, 또 요 얘기 논리대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인식 대상이 생긴 뒤에 다시 의식이 생긴다면, 그런다면 인식 대상을 인식은 사라지고 또 인식이 생기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해되나? 예? 봐봐. 인식 대상이 생긴 뒤에 내가 인식하는 주체가 생긴다 그러면, 지금 식이 생긴다 그러면 그 인식 대상이 생겼을 때 인식 대상이 생긴 그 대상과 대상을 인식한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뒤에 또 이게 생긴다 그러면 이건 사라지고 이건 새로 생긴 거란 말이야.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의식은 새롭게 나타난 대상도 없이 무엇에서 생긴 거야. 그러니까 뒤에 그러면 인식이 생긴 거라 그러면 앞에 인식 대상과 인식은 사라지고 그러면 두 개 사라졌는데 그러면 이 인식은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해서 일어난 것이냐.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지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예? 이것이냐 저것이냐 물었을 때 이도 저도 대답을 안 하면 여러분 압니까? 그럴 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말도 아는 거로 알고 넘어간다 그러지만은 이러냐 저러냐 물었을 때는 대답을 안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니야. 예? 그렇지? 이도 저도 아니야? 알 듯한데도 모를 것 같고 그래요? 자, 의식이 새롭게 생긴다면 동시에 이전의 인식 대상은 소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식 대상 이후에 생긴 의식은 새로운 대상과 함께 다시 생긴다는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를 전제로 해야 또 얘기가 돼. 뭐냐면 먼저 인식 대상이 일어나고 뒤에 인식이 일어난다면 먼저 인식 대상을 인식한 그 인식 있죠, 그죠? 뒤에 일어난 인식은 이 앞에 두 개지가 이미 사라진 뒤에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느냐면 지금 내가 인식하는 이 인식 대상은 지금 내가 인식하는 요와 동시에 이 인식이 사라지면 요 대상도 사라진다고. 그건 여러분 느끼겠죠?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데 저게 뭐구나 그런데 내가 그걸 지금 딴 걸 보고 딴 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미 그건 사라졌죠, 그죠? 그런데 뒤에 일어난 인식 작용은 앞에 또 무슨 대상이 있어서 이게 사라졌는데 일어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고로 맞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인식 대상 이후에는 같은 대상을 인식하는 인식은 생길 수 없다. 생긴다면 그것은 다른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이 얘기도 잘 들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 앞에 것이 사라지고 뒤에 인식이 일어났다 그러면 요것이 인식하는 것은 앞에 이게 아니에요. 뒤에 새로운 것을 인식하는 거야.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요쪽으로 봤다가 다시 보살님을 봤다 그러면 아까 본 보살님이 아니에요. 연속선상에 있기는 하지만도 아까 몇 초 전에 본 보살님은 아니에요. 그동안에 세포가 한 100개는 죽었을 거예요. 그죠? 아니란 말이야. 그럼 지금 다른 걸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같은 걸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업의 연속선상에 이제 그게 점점 변해 가는 것인데 아닌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앞에 봤던 대상은 실제 지금 내가 이렇게 보고 이쪽을 보고 다시 봤다 그러면 이게 앞에 본 대상도 맞지 않고 뒤에 지금 내가 일으킨 그것은 내가 지금 착각하기를 앞에 본 그 사람이구나 하고 착각한 거야.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얼마나 멍청해. 죽었는데 묘에 가가지고 10년 전에 죽었는데 그 묘에 있는 그 뼈다구가 그 사람인 줄 알아. 아니거든. 그 사람이었을 때
인데 그 사람이었을 때 그건 뺐다고 뭐 안에 담고 다니던 거다. 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도 사실은 지금 그게 그 사람이냐고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참, 우리는 경주에 불국사를 갔어요. 그런데, 석굴암이 1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1000년 전 석굴암 부처님이 계시대. 1000년 전 부처님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보는 그 순간, 내가 지금 보고 의식을 일으키고 하는 순간, 그런데 그 부처님도 1000년 동안 변해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지, 불변으로 거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게 1000년 전 부처님은 아니에요. 1000년 전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지금도 그렇게 불변으로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과, 그 공간의 변화가 있었단 말이야. 시간의 변화가 엄청 크게 있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우리가 보는 부처님은, 불상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철학을 기본으로 알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과거지향적이 된다. 그 지금 불교가 이런 중요한 그 철학들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0년, 1500년 전, 1000년 전에 불교는 찬란했고 그 찬란한 게 어쨌다는 얘기야. 지금은 그러면 멍청하냐고? 그럼 지금의 얘기를 해야지. 뭐 옛날에 어떤 스님이 깨달았고 그럼 니는 뭐냐고. 나는 멍청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미래의 불교를 위해 뭐. 그럼 지금 니는 뭐냐. 미래 놔두고. 나는 지금 뭐 놀고 있고. 그래서 어제 본 분이 오늘 그거 아니라니까. 그럼 누가 이런다고. 아이고 스님 오늘 못하면 내일 하자고. 내일 하는 일은 오늘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인식할 때 꼭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좀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 있다 말았나? 따라서 인식 대상 이외에 같은 대상을 인식하는 이성은 있을 수 없다. 생긴다면 그것은 다른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다. 분명히 다른 대상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현상은 생겨나거나 소멸을 하는 것도 아니며 생각만으로도 실제 발생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생겨나거나 소멸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요 앞에 그 세 번째 줄에 모든 현상 제법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법 공상 불생 불멸 반야식 이거였죠. 그죠?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자, 요 얘기가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면 여러분 파도 있잖아요. 파도가 일어나서 파도가 됐어. 이게 이렇게 됐는데 바람이 잘 잘해져 버리니까 파도가 쏙 내려가 버렸어요. 그럼 파도가 어디 갔지? 우리가 파도라고 했지만 그게 물이죠. 그죠? 바닷물이죠? 바닷물인데 파도여도 바닷물이고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에너지가 그게 작동한 거죠. 그죠? 그래서 바람이라는 에너지가 작동해가지고 파도가 됐다. 근데 바람이 잤으니까 가라앉았다. 그건 바닷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파도가 됐건 가라앉았건 그냥 물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진다. 우리가 이제 영화 스크린이에요. 영화를 쭉 봐. 영화 스크린 안에서 2시간 영화 보고 나면 장면이 수도 없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스크린이 더러워졌습니까? 그래서 영화에서 누가 소변을 봤다. 그러면 스크린이 젖어 있었대요? 그대로 했지, 그죠?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은 이게 그림자 같은 것이라 한다면 그래서
소멸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어중간하고, 소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보고 떴던 게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라진 것 같은데 실은 또 생겨나는 거 보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개콘이 맞다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녀석들 반야신경 가지고 오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 시작한 건 아닐 거예요, 그죠?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된 것 같지? 그러니까, 또 이걸 요렇게 얘기하면, 요 물리학에서 에너지가 불변이다. 이제, 봐봐. 여기 밑에다 이제, 불을 뗐다. 그러면, 석유가, 1리터당 860칼로리가 나온다. 그러면 860칼로리가 나오는데, 요걸 데우는데, 뜨겁게 펄펄 한 컵을 끓이는데, 860칼로리를 소롯이 다 집어넣으면, 이게 오버해서 끓어 넘친다. 근데 사실 그 칼로리, 이 석유를 태워서 그 에너지를 물에다 그대로 전이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공기 중에 날아가 버린 건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에너지 총량으로 볼 때는 지금 떼서 석유는 변화해버렸지만은 에너지 총량은 이 우주에 똑같다는 거예요. 1억 원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체로 볼 때는 이 불을 피워서 장작이 하나 사라졌다. 그러니까 죽었다. 없어. 멸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작을 떼가지고 물이 뜨끈뜨끈해서 밥이 됐다. 그러면 밥은 됐죠. 그죠? 그럼 그건 변화시킨 것이지 생사가 아니라 이 말이야. 이게. 변화이지. 생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건 중생의 아주 지극히 현상을 보는 입장에서 한 얘기들이다 그 말이야. 오늘 얘기는 진짜 되게 어려우면서도 오래 씹으니까 맛이 좀 나죠? 맞아. 뭔가 번개불 같은 게 하나 탁 지나갔는데 뒤 잡으려고 하니까 별로 안 잡히고 하여튼 지나가긴 지나갔어. 그래서 반야신경 여러분 불생불멸이야. 에? 불구부정이야. 사실 더럽고 속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더럽고 깨끗한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속죄와 진죄를 떠나서 이 세상에 더럽고 깨끗한 것은 사실 없어. 변화의 과정일 뿐이지. 여러분도 왜 더러우면 똥을 담고 다녀? 오줌이 더러우면 왜 오줌을 담고 다니냐? 그건 밥이 똥으로 변한 것이고 그 똥이 또 가가지고 채소로 변하고 채소가 또 먹거리로 변하고 그냥 뺑글뺑글 도는 거지 그죠? 그래 결국 우리는 가만 보면 뭐 쥐똥 지가 먹고 안 잡고 그러잖아요 그죠? 직접 집어 먹지는 않지만은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똥을 먹은 거냐? 그건 아니죠 그죠? 변화된 걸 먹었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 죽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맞지 않고 그냥 불생불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업 따라서 파도가 쭉 일어났다가 바람 따라 일어났다가 바람이 잔잔해지면 쏙 사라진다. 그건 뭐 그게 파도건 뭐건 바닷물이다.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저 오늘 가가지고 또 이런 얘기 듣고 오늘 당신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거는 달라. 근데 그것도 자세히 놓고 보면 그래야. 보통 일이 아니네. 생기거나 소멸한 것도 아니면 생각만으로도 실제 발생 근원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게 참 희한한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무시
불가사의. 경전에 불가사의라고 나오죠. 그죠? 불가사의. 생각으로서 다, 이게 100% 다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려고 이제 뭐 무진장 노력을 하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민들레 한 뿌리가 나가지고 꽃이 피어서 민들레 씨가 날리는 것을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제일 무지한 사람은 무슨 잡초가 났다냐고 딱 보면 민들레 입장에서 보면 잡초예요 그게? 아니지. 그러나 민들레라는 이름도 사람들 지가 지어놓은 거지 민들레가 지어주라 그랬어요? 민들레는 아직 민들레라고 인정해본 적 없을 거요? 그죠? 민들레는 이렇게 나는 나요 그러고 이름 지어 부르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이해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여러분이 남편을 얼마나 이해할까요? 예? 왜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그건 냅두라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데 성질도 나잖아.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내가 있는데 내가 있으면 부딪혀 버리지. 부딪혀서 싸움 일어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술 먹고 뭐 좋다 그러면 먹고 와라. 그래 술 먹고 교통사고를 내버렸다고 잘했다. 있는 그대로. 그럴 수가 없잖아. 보면 성질이 나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해를 하자니까 성질부터 먼저 나가지고 탁 그냥 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왜? 그 다음에 이제 둘이서는 이제 지 얘기만 하는 거야. 다다다다 하면 저쪽에 다다다다 하고 다다다. 그러다 한쪽이 그냥 쓰기는 너하고 얘기 안 해. 너는 나를 이해 못 해주고. 그러면 마누라도 마찬가지지 뭐. 니는 내 이해해줬나? 뭐 그러지 뭐.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게 근데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평생 그냥 내 고집대로 내 하는 대로 다 살겠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전부 내 고집 내 그러면 전부 다 지 혼자 쓰고 왔다 갔다 하다 막 부딪히고 깨지고 막. 그 우리는 지금 음주운전 하지 마라. 그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음주운전 하지 마라. 왜 그거면 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일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경찰이 단속을 하면 어떤 놈은 음주 단속을 하는데 저만큼 차가 밀려있으니까 저따 차가 놔또 산으로 도망을 벨로면 변명을 다 하잖아. 한 잔만 먹고 가면 괜찮다네. 한 잔만 먹어서. 또 누구는 그거 먹고 갈 때 김을 먹고 가면 괜찮다네. 알코올이 무슨 김하고 무슨 상관이야. 김을 먹으면 이제 갯내음이 나기 때문에 냄새는 그 갯내음 때문에 덜 나겠지만은 또 알코올이 증발되는 그 입으로 튀어나오는 게 그걸 어떻게 막아? 그걸. 기체가 돼서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해. 나를 갖다가 나가 집착되어진 것을 갖다가 버릴 만큼, 그게 이제, 그게 삼매력이나 이런 거 같이 동반해야 돼. 그 다음에, 그 대상을 갖다가, 내 고집으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운 상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제 해 나가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버리고 말아. 본능적인 것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면 그냥 당장 옆에 미운 놈 때려 죽이고 싶지. 너무 또 확 그냥 훔쳐 갖고 와버리고 싶고. 본능적으로 살면 그렇게 하고 싶지.
그러나 본능적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사는 가운데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그래서 사실상은 생각만으로 실제 발생의 근원을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또 다 이해한다는 것도 어려워. 부처님이 돼야 다 이해한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여튼 몰 이해가 좀 많다 그 말이야. 몰 이해가. 그래서 여수는 바다 몰을 많이 먹어서 더 몰 이해가 많을지도 몰라. 그건 썰렁 개그예요. 그 뒤에 얘기는 꺼내면 지금 1시간 내에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개송 2개 하고 땡이야. 개송 2개 하고 땡. 에이.